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좀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목 빠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깊어지고 계실 텐데요. 이럴 때 여러분들 옆에 저희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종목 고민을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중간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고요. 메인은 전화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들 고민들을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를 많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조정이 좀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들도 많이 빠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만한 단계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매수가 필요한지 또는 손절해야 될까 아니면 이걸 좀 더 기다려가지고 본전 탈출은 좀 가능할까 이런 것들이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조금 이렇게 희망사항만을 이야기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직설적인 조언을 드리니까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하기 앞서서 일단 시장이 좀 어떤 상태인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출발을 해볼까 싶은데요. 시장 조정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1.2% 정도 코스피가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7% 정도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뭐 비중으로 따진다면은 이렇게 비율로 따진다면 코스피가 조정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듯한 모습이지만 종목 비율로만 본다면은 사실 지금 코스닥이 좀 더 많이 밀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요 지금 400대 1100입니다. 그러니까 450대 1100이니까 하락하는 종목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300대 570입니다. 그러니까 하락폭에 비해서는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가 압도적으로 막 높거나 하진 않죠. 보통 이 정도 1.2% 하락하고 있으면 한 200대 600, 한 50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일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은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지금 이제 코스피가 최근에 이렇게 지수가 올라오고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지수는 올라가고 있지만 내 종목은 안 가고 있을 것이고 가는 놈만 몇 명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지수에 돈에 쏠림 현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는 종목들이 좀 터무니없는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안 가는 종목들이 조금 많은데 상승 종목의 개수보다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가 많은데도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돈에 쏠림 현상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금융주의 어떤 이렇게 급등이라고 하던가 금융주도 지금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홍콩 ELS 사태 그거 이제 보상하고 나면 영업이익을 상당 부분을 반납을 해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부실, PF 대출로 인해서 지금 건설사 부실 대출들이 지금 불거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아직까지 악재들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저평가라고 해서 PBR이 낮다고 해서 밸류 프로젝트라는 그런 명목하에 주가만 올라갔을 뿐이죠. 사실 그렇게 올라올 만한 기업은 아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주도를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앞으로 이제 성장해 나가야 되는 시장인 거지 지금 상황은 위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위험 요소들도 반도체 시장에 굉장히 많죠. 지금 이제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던데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좀 강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AI 반도체가 이제 앞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사양이라던가 수요가 증가할 것을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죠. 그럼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변화는 어떤 게 필요할 것인가 하면 이제 HBM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고대역폭 메모리들이 이렇게 많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필요한 쪽은 CPU와 그래픽 카드인 GPU입니다. 거기에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3%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걸 따져본다고 했을 때는요. 우리나라 시장에게 엄청나게 좀 기회가 많이 열려 있는가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진 않은데 AI 반도체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적자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흑자로 예전만큼 복구가 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가 고점을 찍고 올라가는 형태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가 좋은가 보다 생각하면서 반도체 관련주로 돈이 들어가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주 쪽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고 그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수를 끌고 올라가게 되었는데 사실 그거 말고는 딱히 올라올 만한 종목이 없었고요. 특히나 저는 이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오늘날에서 가장 중요한 종목이다. 왜냐하면 오늘 시장에서 제일 센 종목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 제일 센 종목이 뭔가를 보면 시장이 강하다 또는 약하다를 판단할 수 있는데 최근에 급등 나왔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보면은 품절주,
또는 재무제표가 안 좋은 뭐 관리 종목이 들어가 있거나 하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정치 테마주, 개별 호재로 급등 나오는 종목들, 이슈빨로 올라오는 기업들, 그거 말고는 딱히 매력적인 기업들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라던가 주도주가 없이 지수만 위에서 버티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면은 이건 실질적인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실질적인 조정이 끝나나 했습니다. 2680포인트를 뚫고 올라가면서요. 그런데 저기를 뚫자마자 바로 미국 지수가 빠지기 시작을 하고요. 미국의 CPI 지수와 PPI 지수, 물가가 지금 둘 다 올라가고 있다는 것과 지금 또 유가 올라가고 있죠.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기름 안 들어가는 제품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쓰고 있는 이 안경 만드는데도 기름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안 들어간다라고 할 만한 제품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름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또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6회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했던 연초의 예상과 기대치에 반하게 올해 금리 인하가 한 번도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 부풀러서 증시가 올라갔는데 기대감이 없어지니까 실망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버티면서 진행이 되나 했더니 조정이 조금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 조정이 들어가도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제가 2680포인트를 뚫을 때도 설명해드렸지만은 2620포인트, 저 아래쪽에 있는 여기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면은 여전히 그냥 허공에, 여기 허공에서 대롱대롱 달려있는, 여기서 머물고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머물고 있을 뿐이지 머물다가 이 방에도 가고 저 방에도 가고 하는 거지 이 집을 떠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620포인트에서 2680포인트를 여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지금 조정은요, 그냥 실질적인 조정 플러스에서 외부적인 조정, 이제 외부로 보여지는 조정까지 같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조정이 이제 쉬어가는 건지 아니면 깊게 이어질 건지는 2620포인트가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를 체크 한번 해보시면 답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조정이 들어간다고 해서 내 종목까지 많이 빠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내 종목은 이미 바닥에 있었고 지수가 올라가거나 지수가 올라와서 이렇게 기대감 때문에 움직일 때 내 종목이 같이 움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갔던 기업들이 조정을 받는 거지 내려가 있는 기업들은 조정을 별로 안 받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대로 여전히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텐데요. 총선 전후로 해가지고 역시나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고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정책 테마 플러스해서 또 이제 규제를 뭐 타파시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테마주들이 많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가올 시기에 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가져가는 게 맞을 거고 여유가 있다면 추가 매수 포인트도 빨리 확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올라왔다고 추가 매수를 해버리거나 뭐 무턱대고 떨어졌다고 추가 매수를 해버려가지고 이를 그르치는 경우들이 좀 많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게 추가 매수하기 전에 전화를 한번 주시고 확인하고 하신다면 오히려 여러분들께 굉장히 도움된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있잖아요.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를 주셔가지고요.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그리고 손절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시장인데 여러분들이 손절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손절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지점에서 좀 하는 것이 가장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지금 전화 오고 있기 때문에요. 전화를 받으면서 제가 한 분 한 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HD 현대건설기계를요. 네, 좀 사고 싶은데 네. 어느 선에서 좀 매수가 가능할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일단 업종이 현대건설 기계란 말이에요. 그죠? 네. 이거를 굳이 사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건설업종에 이렇게 엮여있는 기업을 내가 지금 굳이 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만약에 이유가 있으면 사도 되는데 굳이 아니라고 한다면 건설을 왜 사는지가 조금 저는 이제 의아한 거거든요. 요즘 건설업종 별로 안 좋은 거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이제 건설을 사겠다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이유 없이 그렇게 사겠다라고 한다면 건설업종이 안 좋은데 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만약에 이걸 진짜로 사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내가 네. 지금 이걸 안 사면 우리 뭐 자녀가 뭐 지금 협박을 받고 있어요. 아니면 이걸 안 사면 내가 지금 진짜 뭐 지금 뭐 뒤에서 누가 이렇게 나를 지금 협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이런 느낌이면은 예, 그럼 뭐 사야죠라고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사면 뭐 조상님이 뭐 나한테 뭐 천벌 내린다고 했어. 이런 느낌이면은. 근데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 볼 때 지금 이거 말고 지금 2,000 몇백 개의 종목들이 다른 게 많잖아요. 그죠? 선택지가 아직 네. 다른 게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네. 뭐 물론 이게 차트상으로도 많이 내려와 있고 한데 다른 것도 좋은 게 많이 내려와 있긴 해요. 돈 잘 벌는데 내려와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건설업종 자체가 4월 위기설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 안 들어보셨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네, 요즘에 지금 뉴스에서 4월 위기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PF 대출부터 해서 지금 중소형 건설사들이 엄청 부도가 나고 있거든요. 뉴스에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다루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금 1월부터 해서 2월 그리고 3월 초까지 해가지고요. 작년에 부도 났던 기업의 거의 2배 이상이 부도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건설사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건설사들이 무슨 행동을 했는가 봤더니 빚을 일부러 져놓고 그냥 고의 채무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모르겠다고 그냥 뭐 파산해버리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못 받아내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분양도 미분양 엄청 속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분양돼야 되는 그 아파트들이 올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거 전부 다 보류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보류할 때마다 건설사는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거 못 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건설 기계를 만들고 있는 이름부터가 건설 기계잖아요. 그죠? 네. 건설 기계를 만들고 있는 이 회사를 사야 되는 이유가 제가 뭔지를 지금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 외국에 지금 우크라이나나 이렇게 저기 전쟁이 있잖아요, 지금. 네. 그래 이제 그게 이제 종전이 되면은 네. 이 기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종전 언제 돼요? 그거는 아직 모르죠. 그러면 뭐 언제 지금 예상하시고 지금 사시려고 하는 그러니까 왜 이걸 사시냐고요? 그 종전 언제 저는 된지도 그게 모르고 국내 건설 건설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른 줄 알았어요. 다른 줄 알았어요. 어디가요? 뭐가 다른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건설하고는 분위기가 다른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 어디가? 현대 건설 기계라는 게. 건설 기기라는 게 우리나라 그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건 줄 알았어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네, 좀 보면 되잖아요. 그럼 분석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매수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분위기를 좀 생각하고 하는 게 좋은 게 만에 하나 이게 진짜 우리나라 건설 그거랑 완전히 달라가지고 제가 뭐 잘못 알고 있거나 아예 이렇게 우리나라 쪽이랑 상관없는 기업이다라고 하더라도요. 주식시장에서는 연대 책임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같은 업종에 있으면 같이 빠져요. 이해가 되세요? 네. 건설업종이 다 안 좋다면요. 얘가 나는 상관없는데라고 해도 빠져요. 그게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의 특징이에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섹터라고 하잖아요. 섹터, 그죠? 네. 같은 섹터에 엮여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얘가 우리나라 하는 거 아니고 우크라이나 하는 회사야. 그러니까 난 좀 빼주라. 난 건설기계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건설업종이긴 한데 난 좀 빼도라고 해도 증권사에서 바로 손절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 속해 있느냐 안 속해 있느냐가 더 중요한데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아니 이거 뭐 우크라이나 쪽이랑 엮이면 우리나라랑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내가 생각했는데 좋아서 샀는데 왜 이렇게 빠지지라는 그런 일들도 발생이 되는 거죠. 어쨌든 저는 이거를 지금 뭐 사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요. 이거 말고 다른 종목이 좋은 게 많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거는 단기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이렇게 반등이 나갈 차례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목표를 갖고 뭐 대응해갖고 수익 내기에도 저는 그렇게까지 탐탁치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코앞에 지금 건설사들이 막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내일 당장에 뭐 3월 중순이라든지 내일 당장부터 해서 증권사에서 야 건설사 우리 비중 줄이자라고 하는 순간 이거 주가가 빠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그냥 그렇게 결정할지 안 할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죠.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지뢰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면 지금 분위기로서는 아마 한 7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갑자기 내가 예상치 못하게 증권사에서 건설업종 야 분위기 줄여 지금 약간 리스크가 큰 것 같아라고 만약에 결정이 딱 나버리면은 주가가 3만 5천 대나 2만 원대까지 쭉쭉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기업을 굳이 사실 이유가 있냐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건 스스로 결정하시길 바라겠고 저는 매수 안 하는 걸로 다른 종목 사시는 게 지금은 좋은 시기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LG 쪽보다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LG
소프트. NC 소프트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9만 원 20%요. 19만 원에 20%요. 예. 아, 또 이거 누가 방송에 추천했어요? 아니요. 그러면요. 직접 샀습니다. 아, 직접 사셨어요? 예. 뭐 좋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아니 뭐 대형주로 좀 많이 내려가서 대형주인데 많이 바닥이 내려가서 이런가. 사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NC 소프트, 네, 뭐 제가 방송에서 하루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좀 안타깝네요. 대형주 왜 대형주 빠진 것 중에서 NC 소프트를 자꾸 사실까? 저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제 뭐 했던 이야기를 또 하는 거라서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그냥 한 번 더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안 들으신 분들은 그냥 처음 들으니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NC 소프트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그냥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망하고 있어요. 이게 복구가 되고 뭔가 회복이 되고 변화가 생길 때까지는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일단 게임계에서는 이 NC소프트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유망한 회사였고 굉장히 굳건한 회사였고 강력한 회사였던 거죠. 왜냐하면 돈도 많이 벌고 사실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이제 리니지라고 하는 회사 게임 자체가 게임성을 떠나가지고 수익성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 정통성을 이어서 오고 있었는데 이제 이때까지 해왔던 게이머들에 대한 만행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는 이제 충성 팬이라고 해요. 이 회사를 충성을 막 가지고 이렇게 했던 팬들과 이제 게임을 하면은 당연히 유튜버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 게임을 가지고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조회수를 이렇게 만들어내서 수익을 창조하는 뭐 어떤 유튜버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유튜버들조차 리니지라는 게임의 배신감을 느끼고 NC소프트라는 회사의 배신감을 느끼고 지금은 전부 다 떠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매출로 그냥 바로 이렇게 직결타로 받고 있는 게 이제 한 1년에 8천억씩 벌던, 그러니까 3천억에서 막 4천억 이렇게 벌던 회사가 지금은 분기별로 뚝뚝뚝뚝 떨어지더니 이번 4분기의 영업이익이 39억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39억을 1년으로 환산했을 시에는 한 120억밖에 안 돼요. 한 150억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한 150억으로 줄어든 거예요. 3천억 벌던 회사가 150억으로 줄었다고요. 그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감이 오세요, 혹시? 3천억을 벌던 회사가 150억으로 줄었어요, 돈벌이가. 근데 그 돈벌이가 줄어든 것도 앞으로 더 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게임은 나 혼자만 해가지고는 재미가 없어요. 다 같이 해야지 재미가 있다는 거죠. 나 혼자만 하는 게임이 나만 세지면 뭐합니까? 아무 재미가 없겠죠. 1000명이 하는 데서 1등이어야 재밌는 거고 10,000명이 하는 데서 1등이어야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흥행하는 게 게임인 건데 지금 NC는 만드는 게임마다 망하고 있고요. 만들어진 게임도 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NC를 지금 싸다고 사기에는요, 이 게임계에 대한 이해를 좀 못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게임은 결국 소비자가 게이머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른 게임이라든가 다른 산업이면은 우리 회사의 제품이 좀 인식이 안 좋으면 다음 제품 잘 만들면 되고 내가 이 몇몇 부류들이 좀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류들은 또 좋아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데 게임은 안 그래요. 게임은 돈 쓰는 사람들은 한정적이고 게임을 하는 사람들만 하고 있는 것뿐인 거죠. 특히나 저 같은 경우도 NC소프트에서 만든 게임을 옛날에 아이온인가라는 게임 말고는 안 해봤어요. 리니지도 별로 안 하고 싶고 해서 전 안 해봤는데 그런 것처럼 안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 해요. 그리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데 지금 그게 다 떠나버린 거예요. 다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것인가? 얼마나 얘들이 빌고 해야지 돌아올까요? 그 돌아오기까지 저는 주가가 여기서 바닥 잡기도 지금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사면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저는 NC소프트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게임계를 너무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싸니까 사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싸니까 산다라고 하면 저기 제가 늘 비유로 하는 게 정육점 가가지고요. 돼지 발톱을 1kg에 한 100원에 사오세요. 그거 뭐 하실 겁니까? 아무 뜻도 쓸모가 없잖아요. 그죠? 똑같은 느낌. NC소프트는 아직까지 바닥을 잡았다라고 하긴 그렇고요. 단기적인 단타로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 종목은 단기적인 단타 매매도 매력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하실 파고 내려가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산업에서 게이머들에게서 완전 배척당한 기업이에요, 지금. NC소프트 지금 존망이 달려있다는 거죠. 이거 망하거나 진짜 완전히 부도가 나버리거나 아니면 다시 일어나거나의 기회가 지금 만들어지려고 하는 건데 이번에 새로 만들었던 TL이라고 하는 게임이 만들어지자마자 정말 정광석화처럼 망해버렸어요.
그 상황에서 이게 다시 이제 뭐 서비스를 해 나가서 나중에는 다시 호평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 말은 결국 이건 바닥 잡는데 시간 엄청 오래 걸릴 건데 이걸 지금 싸다고 매수하신 것 자체가 저는 좀 그 스토리와 이 망해가고 있는 기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조금 시청자님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남네요. 저는 그래서 종목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 약간 이게 어쨌든 주가가 그냥 내려가진 않아요. 이렇게 안 좋은 기업도 반등 나오고 하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 반등 노리고 들어가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 교체가 낫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고요. 제가 이렇게 NC소프트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드리는 이유는 제발 사지 마세요. 이거 지금 싸다고 살 만한 기업 아닙니다. 지금 NC소프트는 주기적으로 상담 들어오고 있는데 제발 사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렸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롯데 렌탈요. 롯데 렌탈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매수가 32,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한 20% 가차이 돼요. 뭐 일단 지금 당장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롯데렌탈 자리가 잘 잡혀 있고요. 이제 차량 렌탈이라든가 우리 흔히 말하는 그냥 일반 그 가전제품 렌탈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엮여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롯데렌탈은 거의 뭐 자동차 렌탈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제가 괜찮다라고 보냐면은 지금 이제 이 렌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좋을 것인가 하면은 저는 약간 반반이라고 봐요. 반반. 왜냐하면은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기 전에 완전 저금리 때는 차 한번 바꿔볼까 생각을 했었어요. 코로나 딱 터지기 전에요. 그리고 터지고 난 다음에도 차를 한번 바꿔볼까 싶기도 했었어요. 금리가 너무 싸가지고요. 근데 그때 바꾸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2021년에 금리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니까는 자동차 할부 금리도 너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안 바꾸고 있는 거나 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버리게 된 거죠. 근데 제 주변 친구들을 보니까 있는 차도 지금 팔아야 되는 상황이 놓여진 친구들도 많은데 차가 없이가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렌트를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렌트를 해서 쓰려고 하는 친구들도 꽤나 많아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 자동차가 할부 비용이 이렇게 너무 높아지고 문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으로는 안 되다 보니 이런 렌트카라든지 이런 렌탈, 금융업을 하는 쪽으로 가가지고 약간 고금리를 준다 하더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차를 사는 저신용자들도 지금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런 여러 가지를 상황 생각 한번 해봤을 때 렌트 사업이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좋은 산업이 될까라고 했을 때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근데 반대로 경기가 안 좋은데 차를 탈까라고 했을 때 안 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반반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잘 벌고 있고요. 영업이익과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 크게 꺾이거나 하는 그런 흐름은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잘 벌고 있고,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잘 벌고 있는 회사인데다가 우리가 요즘에 흔히 말하는 그 PBR이 낮은 기업, PBR이 낮은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저 PBR이라는 쪽으로 엮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0.7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PBR을 생각 한번 해볼 때 이 기업은 지금 여기서 자리 잡고 나면은 분위기만 그러니까 바람만 잘 불면 앞으로 나아가겠구나. 그래서 약간 위로 올라갈 수 있겠다. 근데 그 이후의 흐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반이라서 분석하기가 어려운 산업 같아요. 경기가 안 좋을 때 렌탈 산업이 과연 좋을까 안 좋을까 이건 많이 좀 이렇게 저울질 좀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를 내가 저울질 해가지고 난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다시 사는 게 맞는데 나는 좀 애매한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안 사시고 다른 종목을 사시는 게 좀 낫지 않나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찌됐든 지금은 분위기상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쪽으로 올라올 때는 한 32,000원대에서 35,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없이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올라올 때 약수익으로 마무리 지은 다음에 다시 한번 판단 한번 해보시고 저도 아직까지는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애매모호하니까 저는 이런 종목을 사겠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저는 잘 모르면 안 한다는 주의가 있거든요. 저는요. 내가 모르면 안 해야지라는 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롯데렌탈을 매수 추천을 하기는 좀 어렵다. 그냥 함구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런데 제가 이걸 네. 상장할 때 조금만 받아가지고 추가했거든요. 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지금 32,000원 산 거고 그거 이외에는 뭐 내가 뭐 때문에 샀는지 이래 샀는지 저래 샀는지 뭐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돼요. 그냥 지금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HL 만도 37,500원에 10%예요. HL 만도 37,500원에 10%요.
네. 네. HL 만도 같은 경우는요, 제가 상담 몇 번 해볼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은 네. 그냥 기다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네. 내려갔을 때 답이 없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내려갔을 때 내려가니까 그냥 주가가 싸게 할인이 되는 기업이 있거든요. HL 네. 만도가 그렇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네. 지금 HL 만도를 신규로 매수하고 싶냐라고 물어본다면 누군가가 저한테 신규로 사고 싶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닥 안 잡았는데 누가 사요? 이 떨어지는 칼날이잖아요. 네. 그냥 바닥도 안 잡고 주가가 누가 봐도 이렇게 기울어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지금 보세요. 한번 TV를 보시면은 그냥 누가 봐도 저렇게 기울어서 그냥 내려가고 있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네. 이걸 누가 사요? 왜 사요? 바보지 사는 게. 그러니까 왜 샀냐는 거지. 사면 안 되는 기업이에요, 원래는. 근데 샀으니까 가져가라는 거예요. 안 사는 게 베스트고 안 사는 게 베스트였는데 일단 샀으니까 손해볼 만한 기업은 아니니 가져가라는 겁니다. 물론 더 좋은 매수 포인트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굳이 네. 지금 샀으니까 가져가라는 건데 이걸 많은 그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오해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마치 HL 만두를 추천한 것 마냥 생각하시는데 저는 HL 만두 살 생각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샀으니까 사신 분하고 상담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가져가도 좋다, 좋은 기업이다라고 설명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좋은 기업인데 손들어면 나중에 두고 후회할 만한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들고는 가세요. 하지만 한 가지 배웠으면 좋겠다는 것은 이런 자리에서 제발 사지 좀 말아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좋은 기업이지만 더 좋은 타이밍에서 사도 되는 것을 너무 미리 샀다라는 게 너무 아쉽다라는 거고 어쨌든 지금은 샀으니까 내버려 두시고요. 밑으로 빠져내려간다 하더라도 이 28,000원대에서 3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전 추가 매수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25,000원에서 3만 원 그러니까 요 사이쯤 될 것 같아요. 이 사이쯤에서 자리를 잡으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냅두세요. 저라면은 애초에 안 사고 그때쯤에 신규 매수 한번 해볼까 하고 그냥 기다려버렸을 것 같은데 샀으니까 저기까지 내려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기 아래쪽까지 내려갔을 때는 HL 만도가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지금 이제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 판매량도 굉장히 좋고 영업이익도 너무 좋은데 주가가 한때 너무 급등 나와가지고 거품 빠지고 있는 상태니까 거품 빠지고 2019년과 똑같은 주가 위치까지 간다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영업이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 제가 좋다고 이야기하냐면은 영업이익을 봤을 때 2019년에 영업이익이 2,000억이에요. 2,1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018년에 영업이익이 한 1,974억 정도가 돼요. 매출은 5조대고요. 근데 얘가 2018년, 19년에 그때 있었던 주가가 25,000원대에서 33,000원대예요. 그러니까 저 자리에 지금 그대로 다시 온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그 당시에 그 정도 돈 벌 때와 같은 자리 왔는데 지금 그때보다 돈도 많이 벌고요. 매출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위에 있는 게 맞습니까? 원래 밑에 있는 게 맞습니까? 위에 있는 게 많. 위에 있는 게 맞는데 2018년과 지금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저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럴 때 우리가 사서 들고 가는 게 유리한 건데 이제 여기서 매수를 미리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들고 가라라는 거고 요게 만약에 한 25,000원대 내지 이 32,000원대 요 사이쯤만 내려온다면 저는 그때는 이제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비중을 좀 늘리는 것이 좋다 생각하니까는 가져가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사서 고생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다리세요. 이거 기다리면 25,000원에서 3만 원 자리 잡으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으니까 시간이 돈으로 바뀌는 그런 종목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상담을 잠시 쉬었다가요.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 어디서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오프라인 강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창원으로 갈 거고요. 창원에서 오후 2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창원 컨벤션 센터 6층 601호로 오후 2시까지 와주시면 되겠고요. 일요일은 제가 천안으로 갑니다. 천안에 가서 여러분들 또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천안 축구센터 봉관동 3층 소 세미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연도 재밌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S 리테일 26,35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인 가구 증가 그리고 저점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다 하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좋은 기업이고요. 지금 이제 대응 전략 부탁드린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가져가면 되는 기업인 거죠. 우리가 주식을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못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요. 가져가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못 가져가냐면 빨리 돈 벌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못 가져가죠. 주식은요 빨리 돈 버는 것보다는 많이 확실하게 버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버는 게 제일 좋은가? 올라갈 만한 기업을 사놓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아마 이거 25억 광년 속의 광년의 고독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직업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전업 투자자, 주식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빨리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본업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그 본업을 충실하시면 됩니다. 적금 넣어도 이렇게 1년을 가져가거나 2년 가져가거나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주식은요 한 달 가져가도 되게 힘들어하고요. 2달 가져가도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형태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6개월 막 가져가는 것도 힘들어하고요. 그러니까 주식을 우리가 원래 멀리 봐야 돼요. 근데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주식으로 돈 벌었던 모든 부자들의 책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제가 무슨 대단히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뭐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워렌 버핏이라던가 짐 로저스라던가 우리 흔히 말하는 국내에 있는 슈퍼개미라고 불리는 투자 대표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시간이 전부 다 돈으로 바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개미들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만 맨날 빨리빨리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돈 잘 벌고 주가가 내려와 있는 이런 기업들을 가져간다라는 개념이 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다른 종목 대신에 GS 리테일을 저 이렇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했으니까 다른 종목 대신에 GS 리테일을 샀을까요? 살라고 이렇게 추천하거나 또는 사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할까요? 하면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상담 방송 되게 엉터리로 보고 계세요. 상담 방송은요 뭐냐면 GS 리테일이라는 종목이 들어왔기 때문에 GS 리테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거지 다른 종목을 사는 게 맞는 거지 왜 GS 리테일을 삽니까? 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GS 리테일이라는 종목을 상담을 하고 있다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 좋은 거 맞거든요. 근데 저한테 사라고 할 거냐 살 거냐라고 하면 아니요 안 살 겁니다. 다른 게 많이 좋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왜 GS 리테일을 가져가야 되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남이 물려있는 상담을 보면서 문현진이 저거 좋다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사도 되겠지라는 착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되게 엉터리 매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기업이 좋다라고 했을 때 그 기업을 여러분들이 사야 된다고 착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의 대화인 거지 여러분들이 매수해야 되는 어떤 근거가 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도 HL 만도와 같이 사서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사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 거지 이왕 샀으니 가져가도 되는 기업이라고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GS 리테일을 상담하셨던 분들과 똑같은 처지에 놓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샀으니 가져가세요. 정말 좋은 기업 맞고 올라갈 기업이 맞고 이거는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2만 원에서 자리 잡으면은 올라갈 기업이고요. 지금 편의점의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앞으로 더 올라갈 거예요. 더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는 들고 가셔가지고 추가 매수해가지고 매수가 낮추시고 올라갈 때 수익 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가져가면 돈이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방송을 보면서 다른 시청자분들이 GS 리테일을 또 산다면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저는 지금 GS 리테일을 왜 사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들고 있는 분들한테는요. 그렇다고 해갖고 이게 안 좋은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상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좋은 기업을 좋다고 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야 되는 기업이냐라고 하면은 지금 타이밍이 왜 삽니까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막 사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기업입니다. 들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2만 원대 지금 여기서 자리 잡으면은 추가 매수를 조금 과감하게 하셔도 좋을 것 같다. 2만 원대 자리 잡는 거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문의를 달라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고 기다리시면 돈이 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DIC
DIC 지금 DIC를 상담을 해주셨네요. 5,5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기에 지금은 늦은 건가요? 라고 했을 때는요. 당연히 늦었죠. 주가는 올라오기 시작하면 추가 매수가 아니라 매도 관점입니다. 그래서 상승 시 매도, 하락 시 매수라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DIC라고 하는 이 기업이 지금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이렇게 돌아선 기업인데다가 회사가 지금 이제 보면은 자동차 부품이라던가 중장기 부품이라던가 모터사이클 이렇게 부품을 제조한다고 하죠. 자동차 부품이라던가 이런 쪽들은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있잖아요. 얘도 이제 그쪽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상승이라던가 영업이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호평을 받으면서 슬슬슬슬 위로 머리를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 좀 더 홀딩해서 들고 가기를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아래쪽에서 이렇게 쌍바닥을 그려놓은 상태인데다가 이 쌍바닥이 위쪽을 뚫어놓은 상태다 보니까 추가 상승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6,000원에서 6,500원까지 가져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아마 팔아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굳이 추가 매수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올라갈 때 지금 한 6,000원에서 6,500원 딱 노리고 팔아내시면 된다는 조언을 드릴게요. 아마 이 상담 보고도 우와, 그 문현진이 DIC 좋다고 했으니까 6,000원 간다 했으니까 사야지.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저는 참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DIC 살 바에 딴 거 사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담 방송을 보면서 관심 종목을 늘려나가면서 발굴을 하는 건 맞는데 지금 당장이 사야 되는 타이밍은 아니라는 것만 기억을 하세요. 만약에 DIC를 사야겠다 하면 4,000원대 사야지 누가 지금 바보같이 여기 삽니까?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보브 반도체입니다. 어보브 반도체를 16,000원대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고요. 비중이 20%라고 하셨는데 일단 눌림목을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으셨나 봐요. 16,000원대 일단 갭 자리가 무너지는 이제 갭의 이 아래쪽에까지 빠졌을 때 아마 사신 것 같고요. 차트를 보고 사신 것 같은 느낌은 좀 듭니다. 어떤 지표와 어떤 기준으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차트를 좀 보고 사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괜찮습니다. 나쁘진 않았어요. 진입 자리가 아예 터무니없는 자리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근거가 없는 자리가 있고요. 근거가 있는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는 여러 가지 근거가 조금 있죠. 여기서 한번 사볼 만한 그런 이유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충분히 공감합니다. 여기에 갭으로 떨어졌던 시초가, 갭의 시초가 자리이기도 하고 전저점 자리이기도 하고요. 여기 반등 나올 때 무너졌던 자리이기도 해서 사실은 이 자리에 사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단타하실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종목은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변동이 생기는 단타 자리잖아요. 이런 단타 자리를 내가 샀다라고 한다면 손절만 잘하면 돼요. 아니다 싶을 때 물러설 줄 알면 된다라는 겁니다. 15,000원짜리가 지지가 돼야 됩니다. 15,0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추가 하락이 나와서 다음 저점에서 이제 반등 포인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여기서 추가 매수해가지고 올라갈 때 이득 보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지만요. 지금 매수 진입 가격이 손절했을 때 그렇게 큰 손절이 필요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요. 15,000원 무너지면 손절했다가 다음 포인트 들어가는 게 맞지 않냐라는 전략을 드릴 겁니다. 이거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15,000원짜리 손절 그리고 반등 나왔을 때는 17,000~18,000원에서 단기적인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것이 적합한 매매이기 때문에 그런 매매 관점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장기 투자하겠답시고 들어가신다면 그거는 뭔가 좀 투자를 잘못 배우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네요. 관점을 좀 잘못 잡으셨기 때문에 관점을 잘 잡으셔라. 지금 여기는 무조건 단타 자리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CS 윈드 77,000원에 30%입니다. CS 윈드를 77,000원에 7,000원에 30%요? 일단 CS 윈드는 제가 그렇군요. 풍력 발전에 대해서 별로 좋다고 이야기를 안 해드렸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 저는 네. 그 생각이 아직도 여전히 별로 변함은 없습니다. 일단 CS 윈드가 최근에 이제 풍력 발전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된 게 최근에 막 올라오고 하는 게 중국과의 협작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풍력 발전이 좀 많이 쉬었다라는 이미지도 좀 있고요. 그리고 저점 자리죠. 여기가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는 저점 자리 44,000원 자리에서 단기 반등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단기 반등 나와가지고 얘가 힘이 있었으면은 지난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9만 원까지 올라갔을 텐데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힘이 있다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없는 거죠. 맞아요. 우리 빠진 운동할 거겠죠. 때 역기 같은 거 들 때 생각하시면 돼요. 힘이 있으면 팔을 쫙 펴가지고 들어 올릴 텐데 힘이 없으니까 들어 올렸다 못 들어 올렸다? 못 들어 올리고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종목이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안 갈 수도 있겠는데 운동 그냥 여기서 멈출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나요?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멈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반등 나왔을 때 여기서 빠져내려가게 되면 바로 손절하고 나가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힘이 빠졌을 때를 빨리 파악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힘이 있냐 없냐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고가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다시 또 내려왔을 때 얘가 44,000원에서 다시 올라온 다음에 힘을 한번 내보려고 할 거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고 기다려도 되는데 44,000원이 왔는데 얘가 반등이 안 나오고 밑으로 무너지게 된다면은 운동 도구 그냥 냅둬놓고 그냥 딴 데 떠나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기대를 해야 돼요. 기대가 없어요? 기대가 없죠. 네, 그래서 저점 무너지면 손절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가 됩니다. 44,000원 무너지면은 손실폭이 크지만 손절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자리 매수를 하셨잖아요. 누가 여기 사요? 77,000원이라는 이런 어정쩡한 자리에 사놓으니까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손실 날 수밖에 없는 매매를 하신 거고 이제 그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44,000원 자리가 우리만 보는 건 아니겠죠. 지금 이 차트를 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 수 있단 말이죠. 이걸 분석 안 하는 사람들 빼고는 기관 투자자, 외국인들, 큰 손들, 뭐 전문가들 뭐 할 거 없이 전부 다 44,000원 되면 반등 나갈 수도 있겠다 생각하다 보니까 44,000원쯤 되면 뭐가 생기냐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매수세라는 게 생기게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 저기가 지지가 될 것이야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매수세로 인해서 여기서 하락이 좀 멈추는 듯 하다가 반등이 나갈 텐데 그 반등이 만약에 다음번에도 6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거나 7만 원까지 올라가지도 못하고 또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뭐 하는 게 좋을까요? 44,000원에 손절할래요? 그때 손절할래요? 6만 원에 손절해야죠. 맞아요. 그게 맞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풍력 발전이 앞으로 성장해 나갈 산업인가 하면요. 지금 전 세계가 원자력 쪽으로 다시 눈을 돌렸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원자력 쪽으로 이렇게 눈을 돌려져 있는 상태에서 풍력이 다시 성장할 수 있는가 하면요. 성장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해오고 있는 사업 정도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풍력을 안 하면 안 되니까 하긴 해야 되니까 할 텐데 지금 이제 원자력 발전 쪽으로 전부 다 가고 있고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하죠. SMR 쪽으로 전부 다 관심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다시 날아가기는 지난 과거의 영광처럼 다시 날아가긴 좀 힘들 것이고 시세 내긴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시간의 문제지 44,000원은 무너질 것 같다는 전략을 드릴 거니까 반등 시 잘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LG 디스플레이요. LG 디스플레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11,290원에 10%요. 11,290원에 10%. 네, 타점이 잘못 들어간 것 같아서. 타점을 정말 잘 잡으셨는데 어떻게 잘못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저기가 가장 돼서.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사고 난 다음에 조금 빠지면 타점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이게 역배열인 것 같아서. 역배열인 게 왜요? 역배열인 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해서 요즘에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10년 차 전문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을 이제 오프라인 강연을 통해서 한 3만 명 정도를 만난 것 같아요. 그렇게 3만 명분 만나면서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물어본 건 아니지만 강연 갈 때마다 주식을 왜 안 되느냐, 어떻게 하셨느냐 이런 걸 물어보면요. 3만 명이 전부 다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저는 시장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나도 안 했습니다. 시장이 다 좋다고 한 걸 샀고요. 시장이 해라는 것만 했습니다. 정배열만 했고요. 뭐 5일선 타고 가는 거, 3일선 타고 가는 거, 외국인 기관 수급 좋은 것만 샀습니다. 시장이 알려주는 대로만 했는데 나는 왜 계좌가 박살나나요? 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공통점이에요.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분들도 아마 방송에서 하지 말라는 거 아마 안 했을 겁니다. 해라는 것만 아마 했을 거예요. 좋다고 하니까 했을 거고 괜찮다는 것만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좋다는 것만 해가지고 돈 번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반대로 있잖아요. 시장이 안 좋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는 것만 해가지고 돈 번 사람은요. 슈퍼개미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뭐 이름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슈퍼개미라고 불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 된다는 걸 했는데 그렇게 됐더라는 거죠. 근데 된다고 하는 것만 했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역배열이 안 된다고 누가 그래요. 역배열이 안 된다고 TV가 그러고 세상이 그러고 다른 전문가들이 다 그러죠. 그죠? 네. 그죠? 저만 빼고 다 그럴 거면 저는 역배열 사라 그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역배열 하지 마라 그럽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도 이거 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역배열이니까 아마 안 좋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지금 이거 보시면은 네, 외국인도 개인만 그렇고 기관도 막 팔고 있죠. 그죠? 네, 개인만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개인이 사는 것도 사지 마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시장이 하지 말라는 행동이에요, 이게. 근데 시장이 하라는 거였고 돈을 버냐는 거지. 시장이 하라는 거였고 돈 벌면 방송에서 하라는 거였고 돈 벌면 전부 다 부자죠. 근데 제가 만난 개인 투자자들은요. 시장이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돈 날려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시장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유리합니까? 안 하는 게 유리한 겁니까? 안 하는 게 유리하겠죠. 맞아요. 그게 유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모두가 예스라고 하는데 나 혼자 노라고 하니까 불안해요? 행복해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걸 사놓고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 TV를 보니까 LG 디스플레이 이런 거 사지 말래. 어떤 사람 강의 보니까 역별 사지 말래. 아, 정별 사야 되는 거야. 아, 어떤 사람 맨날 급등져 가지고 자랑하니까 저런 거 사야 되는 건가. 아, 이평선 가지고 외국인 기관 수급 바래. 아, 이거 다 안 좋은데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하루하루 그렇게 불안에 떨다가 뭐 하게 되냐면 팔아버립니다.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요. 맞아요. 내가 파니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역발상 투자라고 하는 게요. 대중이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해야 돈이 벌린다라는 거고, 이거는 투자의 주식만 이야기 아니라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아니면 사업이든 아니면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볼 때 LG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이 기업을 정말 저는 타점 잘 잡았다고 생각해요. 이거보다 싼 가격이 어디 있어요? 지금 LG 디스플레이를 들고 있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들고 있는 모든 역사 속의 사람들은요, 시청자님보다 다 비싸게 들고 있는데 지금 행복한 겁니까? 불행한 겁니까? 시청자님은 지금 제일 싸게 들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만 가면 되는데 이제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니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 내가 이거 사가지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거 못 이겨내면은 돈 날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저는 이거 가져가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디스플레이 네. 이거 지금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적자가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디스플레이 산업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관심사가 많고 삼성도 LG도 투자한다고 하니까 아마 저는 뒤에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지금 이 가격 잘 샀는데 저는 이거를 지금 팔아낸다면 너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억울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그냥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효성 첨단 소재 효성 첨단 소재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42만 6,500원 42만 6,500원에 10%. 일단 이 기업이요. 주가가 당장에는 이 30만 원에서 40만 원, 50만 원대 여기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다행스럽게도요. 실적도 지금 이제 뭐 조금은 줄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자가 나고 있고 적자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문제가 크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 기업도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타이어 보강제라든지 자동차 뭐 부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엮여가지고 예전에 이제 수소차 관련주로 엮였던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넥소라고 아세요? 수소차 그 현대차 넥소? 네네. 거기에 이제 탄소로 인한 뭐 자동차 보강제를 판다 뭐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수소차 관련주로 뭐 급등이 나왔던 기업인데 요즘에 이제 전기차에 관심이 많지 수소차에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기차가 발전을 해 나가면서 우리나라는 현대차가 계속 수소차에 대한 고집을 많이 부려왔었어요. 그래서 수소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 리튬 배터리라고 하는 것이 친환경인가라고 했을 때 타고 다니는 건 친환경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비친환경이에요. 환경 엄청 오염시키거든요. 그게 리튬 배터리 하나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요. 리튬 채굴하는 데 있어가지고 방사능도 엄청 나오고 그거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에 뭐 버금갈 정도로 지금 중국이 리튬 그거 하면서 오염수 바다에다 뿌리고 있는데 그 뉴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친환경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다시 또 성장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은 총선 전후기 때문에 해가지고 이거 총선에 무슨 수소차 이야기를 누가 합니까? 나 좀 뽑아주세요. 유세를 하지. 그죠? 그래서 끝나고 나면 아마 정책적으로 수소차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33만 원대, 31만 원대 여기가 지지가 된다면은 다시 50만 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지지가 안 된다면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데 주가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긴 할 건데 내려갔다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저 내려갈 때 매수가만 낮추게 된다면 그 다음 상승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수익을 내거나 본전 탈출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혹여나 20만 원대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안 샀으면 좋았는데 샀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여기서 손실을 내고 나오면 너무 인생의 역사의 오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손실을 내지 마시고 그냥 현금은 있으세요. 추가 매수할 정도의 현금. 네네. 그러면 그 현금 절대 딴 데 쓰지 마시고 딴 종목 사지 마시고 요걸 위한 추가 매수 자금으로 빼놓는 겁니다. 그래서 20만 원대까지 떨어지거나 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셔가지고 이제는 추가 매수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론은 30만 원대 여기 무너지지 않으면은 본전 탈출 또는 50만 원대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홀딩. 만약에 네네. 20만 원대까지 내려간다면은 본전 탈출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를 해야 하니 전화를 다시 달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상담 1부는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상담 못 하셨다 하시는 분들요. 채널 돌리지 마시고 2부에서 여러분들 고민들 계속해서 해결해 드릴 거니까요. 잠시 차 한잔 하시고 화장실 다녀오시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부 진행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